우리 잠실의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의 기호 6번 조은진 인사드립니다. 얘기 지나가면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 잘못됐다고 또 구속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봉자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좌파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대척점이 있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짓 탄핵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좌파의 이름으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했는데 이 우파의 중심인물이 완전히 조작에 의해서, 업무에 의해서, 편파방송에 의해서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밝혀야지만이 대한민국에도 거짓 공화국이 아닌 진실의 공화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씨가 얘기하듯이 보수를 불살라지려 버리겠다. 또 이해찬 노무현 때 실세 총리했던 이해찬이 얘기했던 보수를 괴멸시켜 버리겠다. 이것이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파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그들 말대로 30년 동안에는 절대로 우파가 정권 잡지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은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파를 없애버리고 진보 좌파 세계 만들고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 세상 만들고 1대 99라는 그러한 논리로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가진 자들을 악마로 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을 악마로 보는 반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좌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죠. 우리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도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좌파들은 2년 반 전부터 조직적으로 김정은이 노동일보에 노동신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를 탄핵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난수표 발행해가지고 간첩들한테 지령 내리고 그 간첩들과 지금의 국내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손을 잡아서 거짓 촛불 집회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이상이 없을 거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영원히 갈 거라고, 자본주의 체제는 영원히 갈 거라고 믿었는데 좌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깨고 또 복지라는 널로 1대 99에 갈라치기를 하고 정교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헬조선이라고 나쁜 역사로 만들어버리고 민노총을 통해서 자본과 조직과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기업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중심의 좌파들이 있었는데 우리 우파들은 너무나 안일했고 너무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쟤들이 말하고 있는 문재인 씨가 말하고 있는 보수를 불살라버리겠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면 다 끝난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이승만 정부의 건국 정신도 부정해버릴 겁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한강의 기적의 역사도 친일로 몰아서 부정해버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보수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들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홍준표 인물갑질하는 놈을 후보로 내세워서 임명진이 들어와서 이 보수 우파의 가장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있는데 임명진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반성하러 다녀야 된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반성 토하고 다니고 완전히 보수 우파를 괴멸시켜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임명진 목사가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불량상품이라는 이유가 뭐냐? 당헌 당규상 출마를 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홍준표를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임명진이가 홍준표하고 손잡고 지금 한국당을 말이죠, 보수 정당 전체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이 괴멸시키고자 하는 1단계 보수 정당의 괴멸은 벌써 한국당은 보수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벌써 한국당 자체가 보수당으로서의 괴멸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명진이 들어오고 홍준표가 들어오고, 홍준표가 또 대통령 배신하고 등 뒤에서 칼 꽂은 권선동, 김성태 등 이 배신자들을 돌릴 때는 이 보수당의 괴멸을 벌써 준비를 하고 계획된 괴멸작전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일화, 보수의 괴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일화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파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시킴으로 해서 다시 보수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고, 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전국은 어떻습니까? 좌파들, 특히 촛불, 가짜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이 좌파 세력들, 그것도 종북 좌파 세력들, 그 광화문에는 애기가 울어서 애기 길을 좀 막아줘야 돼.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지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이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언제까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 탄핵이 묻혀버리고 이 대통령의 구속이 계속될 경우에는 저들이 생각한 대로 벌써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괴멸돼 버리고, 또 우리 보수 국민들도 6개월 동안 대통령을 완전히 마녀사냥해서 완전히 이상한 인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줄 알아요. 대통령이 뇌물 먹은 줄 알고, 제3자 뇌물 먹은 줄 알고, 또 경제공동체 된 줄 알아요. 대통령이 돈 먹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20년 동안 정치하는 20년 여력을 다 뒤져봤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한 푼의 돈도, 부정한 돈 한 푼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먹지 않느냐, 스스로도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돈도 한 푼 안 먹고 제3자 뇌물도 안 되고 또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로 해서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번이 소위 말하는 정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 과거의 주사파, 그 다음에 386세대, 이 세대들이 주동이 되어서 검찰과 법원과 또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좌파들은 벌써 2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고 조직적으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전에 이들은 벌써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얘기했고, 이들은 벌써 박근혜 정부를 뒤엎어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고 민중민주주의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희들이 연설을 하면 지나가면서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이 얼마 가지 않아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에 처할 건지, 좌파들의 세상이 됐을 때 이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녀와 손녀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도
김대중 팀 노무현 잘못 뽑아서 핵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만 믿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또 정치 배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했던 놈들, 차관했던 놈들, 경제수석했던 놈들, 수석했던 놈들 전부 다가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좌파들은 되든 안 되든 내 지르고 본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도 진실인 같이 막 떠듭니다. 우파들은 용기 없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기주의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 딸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시장경제 논리의 자본주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보수가 다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보수를 자처했던 자한당, 한국당이 무너지더라도 지만 대통령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 되지 않으니까 자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려고 당권이라도 잡아야겠다고 해서 이 더러운 배신자들 같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조직, 그 다음에 엄청난 조작, 엄청난 업무, 엄청난 기획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올무를 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엮여도 너무 엮였어요. 예? 만약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파묻혀 놓고 보수 우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수 우파가 없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대로 민중민주주의하고 통일연방제 해가지고 그들이 바라는 세상 김정은의 사회주의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우파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의 상황, 그런 역사에서의 이 정치는 뭘 해야 되는가, 또 조원진이는 이 역사의 위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그때 태국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으셨습니까? 저한테 행진하고 맞서서 저를 껴안고 우는 분들, 제 가슴을 때리고 우는 분들, 엉엉 울어서 눈물을 끝도 없이 흘리는 분들, 그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너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켜줄 줄 알았는데 크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보수 우파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 우파를 지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나라가 이 정도 먹고 사니까 됐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아닙니까? 만약에 좌파들이 정권 잡아서 민중민주주의 하겠다고 들고 나오면은 노무현 씨는 민노총 이중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교조 신세졌으니까 정교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은 민노총이 장악하고 학교는 정교조가 장악하고 사회단체는 전부 종북 좌파 시민단체들이 장악하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앉아서 말이지 몇 사람들 나가지고 당권이나 장악하려고 하고 불량상품 중에도 불량상품 홍준표 같은 사람을 보수우파의 지도자로 내세워서 이 보수우파가 정말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생각들을 6개월 동안의 편파방송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벌어져서 우파가, 우리 보수우파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가 8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예요. 자, 이것을 누가 건지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국민들은 2017년 5월 8일 여러분 내일 5월 9일 이 국민들의 선택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느 식으로 몰고 가서 망하게 하는지 여러분 똑똑하게 정인으로 남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시기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150회 가까이 이 유세를 하면서
저는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좌파 생각이 되고 진보라는 이름을 너울로 좌파 정권 들어서고 보수 우파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저도 감옥 갈지 모르겠죠. 앞장서 있으니까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죽이려고 그러겠죠. 좋은 일을 죽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석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 없는 20년간 다 정치생활에 자금을 다 뒤졌는데도 한 푼의 돈을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구속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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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단순한 한 개인의 석방이고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파정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한판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치, 기호 6번 조원치, 기호 6번 조원치, 기호 6번 조원치.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종벌레들입니다. 투표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직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온유한 대한민국, 예의범죄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살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시키면 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사제에서 대통령 만났을 때 대통령은 당당하면서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엮인 것 같다,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우파가, 보수가 무너질 때 5번이나 구해줬는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배신자들 같은 놈들, 이 양심 없는 놈들, 용기 없는 이 우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 조직적이고 엄용하고 북한과 내통하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저 좌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좌파들한테 정권 넘어가서 20년 30년 그들 말대로 우파의 뿌리를 뽑고 우파의 불을 다 질러버리면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좌파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 세상에서 좀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얘기하고 있는 통일연방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역사가들은 오늘 내일의 5월 9일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아마 우파들의 실패인지 우파들이 다시 살아났는지, 우리의 아들, 딸들한테 우리가 잘못했는 이 잘못을 넘겨주는 그러한 오류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개인 박근혜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수 우파 전체,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와 좌파들과 민중민주주의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3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의식불명이 있다, 4사람이 그 3월 10일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경찰의 강압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좌파들은 그것이 세상이 뒤집어질까봐, 자기들이 계획한 게 뒤집어질까봐 그 모든 사실들을 은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남기 농민 한 사람 죽었을 때 좌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경들을 두드리 패고 물대포와 싸워서 백남기 농민 시체 부검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유가족을 꼬셔서 부검 못하게 만들고 그 진실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파들이 바보입니까? 현장에서 3사람이 죽고 며칠 있다가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앞에 죽었는데도 이 썩어빠진 정신없는 우리 국민들은 뭘 했습니까?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해봤습니까?
방송 언론에서 그걸 한 번이나 다뤄봤어요? 이 나라가 진실이 있는 나라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어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강압 진압에 의해서 4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다 진실을 묻어버리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이제 언론 방송이 민노총에 장악되고 기업도 민노총에 장악됐고 학교도 정교조에 장악돼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파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돌아가셔도 되는 겁니까? 홍준표가 이러한 헌법재판소 그분들하고 같이 투쟁을 하고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해 봤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피가 낭자한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방송이 아무리 썩었어도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3사람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한 방송도 한 언론도 실어주지 않는 이 개같은 언론 방송들이 어떻게 쓰레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좌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면은 현장에서 경찰대 진압에 의해서 사람이 4명이 죽었는데도 그걸 묻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공정보도고 그것이 정말 정의였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제 사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 태극기지 않습니까? 태극기 세력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가는데 탄핵무효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면을 외칠 것이 아니고 탄핵무효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4사람의 열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고, 누구 하나 바라보지 않고 이 태극기를 들었는 그 애국심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잘 법을 이 대한민국 수도, 그것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차에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머리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경찰의 강압 진압에 의해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다가 질식해서 돌아가신 분들, 묻혀서 돌아가신 분, 한 분은 두들기 맞았는데 의식이 없이 있다가 돌아가신 것, 이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버스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이 나라 언론은 다 죽었습니까?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모든 신문이 한자도 실지 않고 말이죠. 그래가 되는 겁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나가면서 야유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같으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태극기를 분열시키고 좌파,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을 대멸시키는 작전에 말려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주라고 깃발 들고 나가고 있는 홍준표가 그 4사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장례식 치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날 3월 10일 날 제가 단상에서 얼마나 비폭력을 외쳤습니까? 비폭력하고 있는, 그냥 폭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모질게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걸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그날 청와대로 인원을 반을 빼지 않았으면 어떤 사고가 또 벌어질 뻔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뻔했는지 아세요? 그 태극기에 나오던 사람들, 앞장서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다 짐작하고 다 도망가고 저 혼자 정치인 치고는 저 혼자 거기 있어서 눈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단일을 하자고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진실을 다 묻어놓고 홍준표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거짓이 진실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한 사람의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있어도 이 태극기의 저항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를 던져버리고 편한기를 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의미, 이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었냐는 그런 상황,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대한민국의 진실한 공화국으로 만드는 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느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정의만큼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귀중한 생명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언론 방송에 다루지 않고 좌파 정권 만드는데 혹시나 방해될까봐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또 그분들의 죽음도 완전히 묻혀버리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처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탄핵을 주도한 놈들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하고의 전쟁밖에 없지 중간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탄핵을 주도했는 바른정당, 좌파정당, 한국당 안에 또 탄핵 찬성했는 30명, 탄핵을 반대했는 유일한 태극기. 그런데 이 탄핵의 찬성과 반대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당과 같이 어정쩡한 그는 없다고, 중간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 태극기를 들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몇 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이 500만의 물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대통령 선거를 남겨져 있지만은 선거혁명은 벌써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선거의 기적은 누구가 알겠습니까? 기적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은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의 이 절규가, 우리의 이 분노가, 우리의 이 열정이, 우리의 이 애국심이 국민들한테 전달될 때 국민들은 선거의 기적을 만들어 줄 거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태극기를 놓아버리면은 정말 보수 우파들은 괴멸됩니다. 또 보수 우파들은 용기 없는 지도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용기 없는 위정자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또다시 단결해서, 또다시 태극기의 깃발 아래 뭉쳐서 우리가 좌파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국민들이 6개월 동안 세뇌 당했잖아요. 6개월 동안 마녀사냥하고 돈 한 푼 한 푼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도 아무 생각이 없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3사람이 돌아가시고 4사람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경찰에 의해서 일반 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라고 외친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도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양심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진실을 묻어버리는 거짓의 공화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조원칠 기호 6번 조원칠 기호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는 이제 거의 가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니 우리 손자 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진보 좌파, 진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다른 나라는 좌파 정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의 다 몰락했잖아요. 왜? 그들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가는 몰락하고 국민들은 이민을 가고 국민들은 보드피플이 되고 말이죠. 이런 흉악한 상황이 대한민국에는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 좌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멀쩡한 대통령도 감옥 집어였고 길거리에서 대낮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죽었는데도 완전히 무시해보는 이런 좌파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소리 없이 대한민국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소리 없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없애버리고 소리 없이 그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내일입니다. 내일 선거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기고 소중한 선택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여러분의 힘들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전국에 아직 이 태극기에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00만 명이 있습니다. 500만 명은요 전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5만 명, 5천 명만 있어도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데 500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선거 혁명을 이루고 선거의 기적을 누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우파 세력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투쟁은 계속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그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선거 유세날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른 사람들 다 하루에 7만원씩 주는데 오히려 7만원 써가면서 자기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서울역에 집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은 70 이상 되신 분이 아들들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해봤는데 평생 소원이라고 묻지도 말고 엄마의 평생 소원이니까 기호 6번만 찍어달라고. 언론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만들었는데 어떻게 집회만 가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저 경남의 통영 거제에서부터 부산, 대구, 경북 곳곳마다 제가 지금 147번째 유세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우파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더 이상 울고만 있어도 안 돼요. 계속 분노만 해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 새누리당을 창당한 거 아닙니까? 이 새누리당의 창당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창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세웠으니까 그냥 새누리당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새누리당은 우리 보수파의 마지막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수파의 지도자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파의 마지막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의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칼만 안 들고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X 얘기하죠. 문재인 X, 안철수 X, 배신자 유성미 X, 홍준표 X. 그 뒤에는 얘기 안 할게요. 조원진은 뭐라고요? 다 X.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적인 문제, 또 철학적인 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뭔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됐다고 우리 보수파가 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극기를 들고 투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우리의 과제, 또 우리 보수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어병의 기분으로 일제압제에서 투쟁했던 독립투사의 그런 마음으로 다시 결의를 다지고 내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꼭 선거혁명과 더불어 선거의 기적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당백을하고 일당천을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